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의식입니다. 김정은 답방과 관련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답방을 하게 될지, 중간선거 이외에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 물론 미국 중간선거입니다. 이런 사항들을 고려해 보면서 김정은 답방을 얘기해야 되는데, 일단 김정은 답방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물어보고 싶은 것도 많습니다. 뭐냐, 천안함 연평도 폭침에 대해서 사과해야 된다. 이게 또 분명한 우리의 입장입니다. 근데 문재인은 여기에 대해서 그런 거 물어볼 수 없다 이렇게 단언하게 잘라버렸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정원 전 제1차장 역임하셨던 전옥현 차장님 모셔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게 사람이 만나면 말이죠. 예. 야, 옛날에 그런 거 있었잖아. 미안하다고 좀 하자. 뭐 이렇게 하고 시작하는 게 좋고, 또 그 사람이 물어보지 않더라도 야, 오랜만에 만났는데 그런 일이 있었는데 내가 먼저 사과할게. 뭐 이렇게 해서 만나서 분위기를 이끌어 가야 되는데, 김정은 답방에 6.25까지 우리가 얘기하고 싶지 않더라도 그래도 천안함 유족들 지금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 계시고, 6.25 참전 가족들도 아직도 진짜 그 피해에 대해서 울분을 사겨가면서 지금 살아 계신데, 뭐 문재인 정부 여기에 대해서 물어볼 생각 없다, 그 예의가 아니다 이렇게 잘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 대통령은 어쨌든지 간에 이 남북 관계를 정상회담을 통해서 잘 끌어가가지고 네. 비핵화도 이루고 남북 간의 이제 공동 번영도 이루고 또 평화 통일도 이루고 이런 큰 이제 비전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남북 정상회담도 하고 뭐 여러 성격의 그런 남북 대화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이제 지금 환경에 놓여 있는데, 물론 이제 그런 그 합의까지 또 했거든요. 판문점 선언, 평양 선언을 통해서 김정은이의 연내 답방이 남북 정상 간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성취를 해야 되겠다. 반드시 실천해야 되겠다. 이런 어떤 그 숙제를 안고 있는 건 사실이다. 그런 그 합의를 정상적으로 이해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연내 정상 그 회담을 위해서 준비를 잘 해나가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야권에서 김정은이가 이제 서울 와서 국회 연설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것이 이제 정부 여당에서 나오니까 그렇게 쉽게 봐서는 안 된다. 최소한도 도발에 대해서 연평도, 천안함 이런 사과를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그 사과의 표시로 국립현충원에 가든지 천안에 있는 그 연평도 천안함 용사들 묘역을 가든지 참배하든지 최소한도 이 정도는 해야만이 국회가 환영할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그거를 갖다가 이제 대통령 오찬 때도 직접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께서 어렵다, 그 입장을 바꾸는 거 생각해봐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물론 그게 이제 우리 대통령의 솔직한 의견일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엔 이제 조금 아쉬운 점은 일단 남북 간에는 과거와 달리 은밀하게 조용하게 대외 보안을 지키면서 할 수 있는 채널들이 다 있어요. 뭐 국가정보원에도 비선 채널이 있고, 청와대도 또 청와대 전화 비상 핫라인 그렇죠. 가설했다는 것은 전 세계가 다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대통령도 급하면은 김정은 언제든 전화할 수 있고, 또 마찬가지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청와대 전화 가설됐을 때 내가 내일 하겠다, 모레 하겠다 계속 했는데 했다는 말은 아직까지 없어요. 현재까지. 네. 그러면 이런 다양한 그 북한과의 어떤 소통 채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 당국에서 공식적으로 왜냐하면 이번 김정은이의 서울 답방은 그냥 우리 뭐지 서방 그 외국 정상이 서울 와서 하는 답방이 아닙니다. 그렇죠. 역사상 처음 방문이라고 하는, 또 비핵화라고 하는 이런 중요한, 정말 대한민국의 안보와 직결되어 있는 이슈를 다루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회담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남북 간에 해결해야 할 역사적인 숙제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거를 풀고 와야만이 그런 의미가 다 살아나가지고 국민과 국제사로부터 지지를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 정부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그런 그 북한과의 채널을 통해서 우리 국내 여론을 전달하고, 또 우리 야당들의 입장도 충분히 전달해가지고 이번에 김정은이가 딱 내려오면은 그야말로 맨날 무슨 이벤트 통해서 깜짝 효과 줬다, 무슨 뭐 통큰 치도다 이렇게 하지 말고 그야말로 컨텐츠를 가지고 내실 있게, 이건 정상회담이거든요. 이제 우리 국민들이 깜짝했다, 무슨 뭐 했다 해야 안 믿어요. 지난번에도 그렇죠. 백두산불하고 한라산물 합서해가지고 백두산 안 갈 줄 알았는데 가가지고 놀랬다, 이렇게 됐잖아요.
마치 백두산 방문이 김정은이가 무슨 큰 선물을 줄 것처럼 예. 이런 거는 이제 안 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이면 그 대화 채널을 통해서 우리 국내 여론과 야당의 입장 이런 거를 충분히 전달해 가지고 당신이 넘어오면 이번에 이런 걸 최소한도 해라. 그래야 내가 국회에서 환영을 받을 수 있는 그 정말로 국회 환영 결의안을 내달라 했잖아요. 그러면 환영 결의안 내달라고 할 때는 이런 사전 교섭을 통해서 은밀하게 요 정도는 지금 되어 있으니까 좀 기다려 보는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찬반 논쟁이 일어나는 것을 좀 막을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 일단은 최소한도 남북 관계는 직접 설득해서 목표를 달성하려고 문제 제기를 하는 내용이 있고 어젠다가 있고 또 직접적으로 지금 당장 효과를 거두기에는 어려운 어젠다가 있다 하더라도 기록용으로 또 앞으로 한 번 갖고 되는 게 아니고 두 번, 세 번에 갖고 될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또 10번에도 안 될 일이 있고 그러나 맞습니다. 남북관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큰 역사성을 갖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정부도 문재인 정부 다음에 또 다른 어떤 정부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런 문제를 제기하려면 과거에 언제 어떨 때 이런 이 과거 말하자면 일종의 남북 간의 과거사인 거예요. 잘못된. 그렇잖아요. 예. 과거사가 일본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도발에 대한 사과 문제도 다 지금 북한이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갖고 이제 기록용으로라도 북한한테 충분하게 반복적으로 좀 제기를 해가지고 그야말로 처음 있게 되는 김정은의 답방이 정말 그 나름대로의 그 의미에 상응하는 북한의 진정어린 사과 그리고 북한의 어떤 인권 개선 그렇지 않습니까? 또 그렇죠. 비핵화 이런 거에서도 상당 수준의 진도가 나가게끔 추진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이제 이번 대통령께서 한 얘기 중에 답방 시기를 당국자들이 연내에 뭐 이렇게 상당히 시안에 쫓겨서 하는 것 같이 얘기가 나왔는데 역시 대통령이 대통령답게 북미 정상회담도 봐가면서 이렇게 추진하려고 한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 요 정도로 시간의 답방 시기를 조금 탄력적으로 보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조금 여유를 갖고 있는 것은 참 제가 보기에는 다행스러운 측면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하여튼 지금 미국과 북한의 이 회담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미국은 지금 대북 제재와 압박을 계속 이어가는 상황인데 또 자칫 말이죠. 미국의 그 시간표를 어기고 답방을 서두르고 또 내실 없는 그야말로 그냥 퍼주기식 대화가 돼버리면은 또 그것도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김정은 답방에 대해서 이 정부가 계속 얘기하면서 어떤 답방이 비핵화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라산에 가겠다 또는 답방을 해갖고 서로 이제 연방제와 관련된 종전선언까지 이어진다 이런 얘기들 비핵화가 다 빠져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고 또 답방의 시기나 장소와 관련해서도 서울에 오면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항의할 거니까 아예 그냥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로 가버린다. 제주도에서 회담을 하는 비교적 그 보안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지금 차단할 수 있으니까요. 아무래도 제주도 가려면 여기 있는 분들 비행기 타고 가야 돼. 비행기 안에서 다 검문 검색해갖고 차단시켜버리고 제주도는 또 야성이 강하다 보니까 김정은이가 가기가 좀 쉽고 또 제주 4.3 사태 이 반란 사건이 있으니까 말이죠. 또 거기 또 미화도 시키고 여러 가지 그 고려를 하는 방향에서 제주도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북 정상회담이 아까 얘기한 대로 어떻게 되든 간에 내용이 어떻든지 간에 일단 처음 하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입니다. 판문점 나름대로의 그 상징성, 정치적으로, 역사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판문점 정상회담까지는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네. 그러나 이제 김정은이가 처음 오는 정상회담을 서울이 아닌 다른 곳에서 하면 또 다른 갈등 요인이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 정부가 김정은이 답방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점을 둬야 할 분야는 남남 갈등을 어떻게 하면 줄일 것이냐. 네. 그 다음에 한미 간의 이간, 한미 간의 어떤 공조를 어느 정도로 관리하고 나갈 것이냐. 이 두 가지 변수를 가장 중시해가지고 답방의 여러 개 의전적인 측면. 경우는 어디를 가든지 절대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거니까 의전 문제에 있어서 이런 그다음에 또 이 외교 관계, 특히 비핵화의 진전 문제에 관해서 이런 남남 갈등, 한미 공조 요 두 개의 축을 가지고 추진해야 된다. 왜냐하면 답방을 너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연내 시한에만 맞춰서 추진하다 보면 남남 갈등 아마 관리하기 어려울 겁니다. 지금 현 정부에서. 그렇죠. 그다음에 한미 갈등도 우리가 굉장히 우려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김정은이가 답방한다고 하면 어디든지 정상회담을 하면
관계 개선의 상징적인 조치와 실질적인 조치들이 같이 맞물려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김정은이가 딱 내려오게 되면 비핵화 문제 이외의 여러 가지 지금 현재 남북 간의 현안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진도가 안 나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현재 미국과 국제사회가 가장 우려하는 것이 비핵화가 진도가 하나 안 나가는데 왜 이렇게 남북 관계가 빨리 나가느냐. 여기 과속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나치게 답방을 밀어붙이면 남남 갈등과 한미 공조, 또 국제사회의 어떤 연대, 이런 측면에서 상당한 빈틈이 벌어질 수 있다. 이것은 정부가 앞으로 비핵화 문제와 또 한반도의 어떤 안정, 그리고 이 실질적인 남북 관계의 개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다루기 어려운 부담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대통령이 이렇게 김정은의 답방 문제를 조금 탄력성 있게 보는 시각을 표출한 거, 요거는 정말 다행스럽다. 그러면 그렇게 여유 있게 남북 정상회담을 하는 만큼 내실 있게 좀 해라. 그 내실은 바로 지금 얘기한 대로 어설프게 종전선언 해서는 안 된다. 종전선언은 분명히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전체적인 정보, 그러니까 북한의 핵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반드시 먼저 미국 정부한테 줘야 된다. 그리고 검증까지도 일반적으로 북한이 정해져 있는 시설에 대한 검증뿐만 아니고 우리 국제사회가 가고 싶어하는, 미국이 가고 싶어하는, 또 IAEA가 가고 싶어하는 그런 검증 장소에는 반드시 가게끔, 즉 특별 사찰까지도 다 받아내는, 그렇게 완벽한 계획표 안에 북한이 들어와도 과거의 행태를 보면 이 계획표 안에 들어와 있는 합의 틀을 깬 것이 북한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틀 속에 좀 심하게 얘기하면 북한을 묶어두고서 난 다음에 종전선언, 제재 완화 문제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미 폼페이오도 그 8일날, 9일날 예정되어 있는 미국 고위급 회담을 앞두고 북한이 얼마 전에 병진으로 다시 돌아가겠다. 이게 조금 엄포성 그 발언을 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폼페이오가 뭐라고 했냐면 북한 레토릭 우리가 다 알고 있어. 그거 신경 안 쓴다. 우리는 우리 능력으로 검증이 끝나고 나서 then 그랬어요. 끝나고 나서 그러고 난 다음에 제재 완화를 얘기하겠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굉장히 사실은 강력하게 제재 완화는 양보할 수 없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이미 공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미국의 아주 확고한 원칙에 우리도 공조의 전략으로 나가야 된다. 그래야만이 김정은이가 답방을 했을 때도 우리 국민들이 환영까지는 아니겠지만 우리 국민의 뭐 진보 측에서는 찬성을 하겠죠. 환영하겠지만은 이 상당수의 보수 계층은 환영까지는 아니겠지만 지켜볼 것이다. 그래야지 제재 완화를 어설프게 또 남북 경협을 대충 유엔 제재위라든가 미국으로부터 예외라든가 면제 이런 걸 받아가지고 추진하면 그렇게 김정은의 답방이 성공적인 역사적 의미를 찾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저는 그런 걸 지적합니다. 예,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오늘도 바쁘시죠, 일정이. 역시 그냥 요즘 뭐 가장 바쁘신 서초에서 지금 이제 지구당 위원장 역임하시다가 잠시 이제 내려놨지만 좀 정리 중에 서초에 지금 가장 인기 핫한 정치인 우리 전옥현 차장님이신데 이제 내후년 총선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요 얘기 잠시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총선 분위기는 현재 지난번 우리 대선 또 지난번 총선은 대한민국 아마 선거사상 아마 최악의 그 우리 한국당한테는 최악의 참패 역사로 아마 기록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최악의 선거가 2020년 총선에서 나온다 그러면은 정말 당의 생존 가능성이 이제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총선과 대비하고 또 현 정부의 여러 가지 그런 그 독주적인 현상, 경제 완보 측면에서 이런 거를 좀 제대로 야당답게 비판, 견제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그런 정치인들을 이제 전면적으로 내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현대 조직 강화 특위를 구성해가지고 지금 실사 중에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저도 그래서 이제 그 일괄 사표를 낸 지금 상태에 있거든요. 그래서 실사를 해가지고 진짜 제대로 국민들로부터 역량 있는 그런 야당 비판 그런 정치인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사람들은 이제 영입도 하고 발탁도 한다고 그래요. 그런 작업을 지금 엄격히 진행 중에 있고 또 아까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내년도 2월에 그 이제 당권을 겨누는 전당대회가 있기 때문에 그때 또 정말 그 당의
수장이 좋은 사람이 나오는 그런 현재 이제 프로세스가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와 같은 그런 참패의 이 기록은 이제 완벽하게 이제 막아가지고 제대로 실력이 있는 야당으로 국민들한테 평가를 받을 그런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아유,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뭐, 차기 총선에서 꼭 화이팅! 신의 한 수는 저희는 방송법의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그냥 하면 됩니다. 네. 아, 시청자 여러분들. 신의 한 수 30만 돌파에 여러분들이 주역이고, 더 열심히 신의 한 수가 방송하겠습니다. 더 좋은 콘텐츠로 보답을 하겠습니다. 또 대한민국 살리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여러분들 동그랗게 올라가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 안 하신 분들 누르는 거예요. 구독 안 하신 분들 꼭 눌러주시고, 그리고 추천 버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대단히 감사하면서 또 오후 방송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